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들었던 터라 저희 남편은 전날 밤부터 병원에 있었고요. 저는 아이 때문에 잠깐 집에 들른 거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보니 시어머님이 저를 부르셨고 저보고 뭐가 그리 바쁘냐고 호통을 치셨어요. 그땐 왜 그런 꾸중을 참고 지냈나 모르겠네요. 시댁의 며느리가 저 혼자뿐인 것도 아니었고 위로 형님이 하나 아래로 동서까지 있는데도 어머님은 항상 저만 찾으셨습니다. 제가 제일 한가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유야 뻔하죠. 몇 번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며느리 셋 중에 저만 직업이 없었거든요. 당연히 저도 결혼했을 당시에는 직업이 있었지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병원 몇 번 다녀온 뒤부터는 자연스럽게 사직서를 쓰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결국 며느리들 중에 저만 직장이 없었고 그때부터는 저는 한가한 며느리가 되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저부터 찾으셨고 심지어 제가 맏며느리도 아닌데요. 저희 남편은 삼형제 중 둘째입니다. 아주버님은 남편보다 3살이 더 많았고 서방님은 4살 아래였어요. 형제들끼리 나이 터울이 적당히 있어 그런지 형님은 저보다 2살이 많았고요. 동서는 3살 어렸네요. 저희 형님은 학원 강사를 하고 있고요. 동서는 항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혼자 다 감당해야 했었네요.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들끼리 서로 사이가 나쁘지도 않았고요. 엄청 좋지도 않았습니다. 서로 각자 자기 살릴 바빠서 적당히 친했어요. 명절 같은 날에는 저보고 고생한다면서 미안하다고 미리 선물 상자들을 보내왔고요. 그것도 명절 한 달 전부터 저에게 선물 상자를 보내면서 힘들어서 어쩌냐 미안하다 하며 형님도 그렇고 동서도 계속 앓는 소리만 하는데 몇 년 반복되다 보니 짜증도 나지 않았어요.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게 4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원래는 3년 정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시아버님이 쓰러지시면서 1년이 늦춰지게 되었던 거고요.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엄청 잘해주셨거든요. 친정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시아버님이 더 각별하게 생각된 것 같기도 하고 저에게 잘해주시기도 했고요. 너무 자상하셨어요. 티가 나게 크게 잘해주신 건 없지만 원래 작은 행동 하나에 감동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시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으니 제가 얼마나 많이 슬펐겠나요. 친정아빠 때보다 더 우울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장례식장에서 슬퍼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날 장례식장에서 제가 어머님께 들었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랬어요. 어찌 보면 제 인생이 바뀐 날이기도 했죠. 그때 저희 오빠도 옆에서 다 보고 있었습니다. 올케 언니 얼굴은 저보다 더 굳어졌고요. 장례식 첫날이었어요. 당연히 제가 제일 먼저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준비 중이었고 형님과 동서는 한참 뒤에 왔습니다. 준비가 끝난 뒤 조문객들을 맞이하는데 어머님은 중간중간에 밖에 나갔다 오셨어요. 뭘 하시길래 저렇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시는지 중간에 저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밖에 세워놓은 근조 화환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조문객들 얼굴도 확인하시는 듯 했고요. 저도 그동안 장례식장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문상객이 많긴 했습니다. 음식은 어머님이 추가로 주문하시는 듯 했고 국도 2-3종류의 밑반찬과 마른 안주가 있었는데 당연히 고르는 것도 어머님이 직접 하셨고요.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르니 저는 옆에서 그냥 국그릇 퍼다 옮기기에 바빴죠. 형님과 동서는 자기 손님이 오면 나가서 앉아있다가 오기라도 했는데 저는 그럴 기회도 거의 없긴 해서 음식 나르고 치우는 일만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첫날에만 제가 퍼다 나른 국그릇만 200개가 넘었으니까요. 그리고 밤 늦은 시간이 되어서 형님 동서와 함께 밖을 정리하고 있는데
안에 계신 시어머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저보고 시아버지 부고를 알리긴 했냐고, 저렇게나 많은 사람이 다녀갔는데 왜 제 손님만 없냐고 그러시는 겁니다. 큰 며느리나 막내 며느리는 손님들도 많이 오고 회사에서 화환도 하나씩 보내왔는데 예전에 다닌 직장에다가 이야기 안 했냐고, 왜 저만 찾아오는 사람이 없냐고 하시더군요. 제가 퇴사한 지 3년이 넘게 지난 곳인데 시아버지 부고를 어떻게 알리겠나요? 순간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일단 참았어요. 게다가 시어머님이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옆에 형님도 있었고 동서도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얼굴이 다 화끈거려서 당장이라도 장례식장에서 나오고 싶었는데 어머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는 조의금 이야기까지 꺼내셨습니다. 머릿속에 하얗게 타들어가는 것 같더군요. 수치스러운 걸 넘어서 비참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아버님 병간호도 혼자 했고 항암 치료 받으러 가실 때도 제가 직접 운전해서 모시고 오고 가고 했었거든요. 제 앞으로 들어오는 조의금이 적겠다고 지금이라도 제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라면서 어머님은 본인 하실 말씀만 하고 가시더군요. 저는 그 앞에서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라서는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아 밖으로 나가려는데 장례식장 입구에서 저희 친정오빠를 만났습니다. 옆에 올케 언니도 있었고요. 거리가 멀어서 늦게 도착한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제가 그 수모를 당하고 있을 때 저희 오빠와 올케 언니가 들어온 겁니다. 두 사람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올케 언니는 저보다 더 질려버린 표정이더군요. 이렇게 사는 꼴을 친정 가족들에게 보여줘서 그 순간은 정말 너무 창피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곳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었어요. 친정오빠는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밖으로 나가버렸고 저와 올케 언니는 영문도 모른 채 따라 나갔습니다. 그렇게 건물 입구까지 서둘러 쫓아갔는데 현금 인출기 쪽으로 다가가더니 그 자리에서 돈을 뽑기 시작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네요. 왜 갑자기 여기서 돈을 뽑고 있냐고, 아까 입구에서 조의금 낸 것도 봤는데 무슨 돈을 더 뽑냐고 했어요. 부들거리는 오빠를 간신히 안정시키고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고요. 저희 시어머니에게 인사드리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단둘이 오셨냐고, 고향 친구들은 없냐고 물어보시더니 엄청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데 친정가족들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인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었네요. 그날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시 일하기 시작했고요. 처음엔 제가 원래 다니던 직장에 가서 복직을 해보려고 했는데 불가능하더군요. 그래서 오빠네 가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오빠는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얼마 전까진 잡화점처럼 차려놓고 하다가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전에 비해 손님도 줄고 힘들다 하길래 제가 옆에서 열심히 돕겠다고 했습니다. 올케 언니랑 함께 다른 화장품 가게들을 다니며 어떻게 전시해놓고 파는지, 손님들을 어떻게 응대하는지도 알아보고 매장 배치부터 나오는 음악까지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초반엔 월급도 못 받고 일하기만 했어요. 시댁에서 저를 찾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최대한 피했고요. 근데 그렇게 몇 달을 피한 것도 아니고 딱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난리가 나더군요. 어머님께 연락이 왔는데 명절 이야기를 하셨어요. 2달이나 넘게 남은 명절을 굳이 꺼내시는 게 무슨 의도인가 싶었네요. 아마 제가 시댁의 발길을 끊어서 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았는데 그냥 편하게 보고 싶다, 잘 지내냐, 좋게 안부를 물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최대한 좋게 말씀드렸어요. 요즘 일하느라 바빠서 지난번처럼 명절 전날부터 가긴 힘들 것 같다고 했죠. 그러자 어머님이 저에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럼 명절 준비는 누구랑 하니?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번 명절에는 형님과 동서에게 말씀해 보시라고 했죠. 역시나 어머님이 곧바로 그러시더군요. 그들은 일하느라 바빠서 못 오지 않냐고, 돈 버느라 힘들 텐데 뭐하러 부르냐고 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새로 일하느라 시간이 없다고, 바쁘기는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날 밤 남편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이제 일하느라 바빠서 힘들다고, 다음 명절은 나는 빠지겠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도 똑같이 이야기하더군요. 당신이 빠지면 누가 준비하는데? 그날 정말 이혼 직전까지 싸웠습니다. 차라리 그때 그냥 갈라설 걸 그랬나 봐요. 결국 그 명절에는 저는 참석하지 않았고요. 좋게 좋게 잘 넘어가려고 했지만 강하게 맞서는 것밖엔 답이 없었습니다. 전 그때까지도 제가 직장이 없고 돈을 못 벌어서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딱 2년이 지나고 나서야 명확히 알겠더군요. 돈이나 직업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만만해서 그런 거더군요. 저도 형님이나 동서처럼 직업이 있고 월급도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보다 더 벌었어요. 저희 오빠가 하는 가게가 슬슬 풀렸거든요. 찾아오는 손님도 정말 마법처럼 갑자기 몇 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때마다 더 열심히 하자고 다짐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시댁안에서 제가 월급이 제일 높아지게 되었고, 그러면 좀 대접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뀐 게 하나도 없었네요.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는다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잃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저와 같이 가게를 운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딱 잘라서 싫다고 이야기했어요. 나중에는 저희 시어머니까지 찾아오셔서는 남편과 함께 저를 들들 볶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8살이었고 남편이 40이었는데 아직 충분히 젊어서 회사를 더 다니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같이 운영해도 된다고, 지금 데리고 있는 직원도 말이 직원이지 아르바이트생 하나 데리고 하고 있는데 번듯한 직장 내버려두고 우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왜 하고 있냐고 했죠. 옆에 계신 어머님께도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예전에 너 돈 못 벌고 집에만 있을 때 우리가 가족으로 따뜻하게 대해줬었는데 배응망덕도 이런 배응망덕이 어딨냐며 어찌나 사납게 소리치시던지. 제가 그날 남편에게 따로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접으면 결혼 생활도 접히는 줄 알라고. 알아들을 정도로 충분히 말했는데 기어이 남편이 회사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때 드는 생각이 이렇게는 못 살겠구나 싶었네요. 시간이 아무리 흐른들 바뀔 것도 없었고 바뀐다 한들 좋아질 것 같지도 않았으니까요.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끊고 싶었네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냐고 제 손을 붙잡고 애원하는 겁니다. 어머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고요. 덕분에 흔들림 없이 이혼까지 진행했어요. 그렇게 저는 40살이 되기 직전 갈라섰습니다. 위자료는 1,0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살던 집 전세금 빼서 나눠받고 나왔고, 다행히 제가 운영하는 가게는 제 명의가 아니라 그것도 갈라야 하지 않냐면 난리도 아니었지만 법적으로 나눌 이유 없다고 했습니다. 이혼한 지는 3년이 지났고요. 그동안 저 혼자 가게 돌보고 아이 키우면서 정말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가게도 커지고 입소문도 나면서 최근에 한 번은 동서랑 전시모까지 왔던 적이 있었어요. 자기 막내 아들도 백수가 되었는지 일자리를 부탁하러 와서는 가게 앞을 둘러보길래 제가 뒤에 가서 이야기했어요. 지금 있는 직원들이 너무 잘해서 일자리는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청소 생각 있으면 알려달라고. 마감하고 청소하는 알바는 필요할 것 같다고 했죠. 동서는 하겠다는 눈치였는데 전시모는 듣자마자 혀를 차며 나가더라고요. 아직 정신을 덜 차린 모양이었습니다. 갈라서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제 앞으로는 예전 일들을 완전히 잊고 가게 일만 생각하며 지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